그럼 결국 이제 이준석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저런 이제 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저는 추정하시는 그렇게,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걸 눈치챘습니까?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고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네네. 이준석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왜냐면 이준석 지금 의원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명태균이 어쨌든 이준석을 유력한 대권 주자로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이 이제 있어서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관계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윤석열 씨를 제일 처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점을 찍기 전에 이준석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명태균 씨는.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고 나서 약속이 됐지 않았을까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준석을 끝까지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차기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는 거를 지금 옥중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제 바람이고 실제로 이제 될지 안 될지는 평론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준석 의원에게 도움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싸리 다 까고 누구한테 공짜로 해줬는데 이 사람은 더 잘못됐고 이 사람은 조금 잘못됐고 이 사람은 아예 덜 잘못됐다라는 방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게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 좀 더 판단하기가 쉬울 텐데 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 좀 키워주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일단 질문을 하면 이 명태균이 지금도 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명태균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몸은 그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은 정치판에 공익 제보라는 그 어떤 돌파구를 자기 어떤 현재 상황에 모면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 디딤돌이 공익 제보라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처음에 이 타이틀에서 뭐 국민의 힘을 죽이고 어떤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어떤 공익 제보 성격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봐서는 민주당을 국민의 힘에 죽이고 민주당이 이익 준다. 그거 자체도 어떤 공익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죠. 뭐 충분히 동의하고요. 광직TV님께서 명태균은 여전히 머리 굴리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유튜버도 이자에게 놀아놨으면 안 됩니다. 이제 명태균과 연결은 그만해도 됩니다. 때가 되어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명태균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이 말씀 주셨고요. 남 변호사님 명시하게 전해주세요. 본인의 가족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전 대표와 손잡고 고개 숙이고 국민 앞에 나오세요. 그 이후 국민에게 맡기시면 당신 가족은 살 수 있습니다. 전 대표를 믿어보세요. 이런 박종호님의 말씀도 있는데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읽었는데 제 이름이 나와서 박종호 선생님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러니까 인간적 관계 때문에 명태균의 공익 제보를 해보려고 했고 강희경 국장도 여기에서 뭐 한번 밝히셔도 될 게 실제로 면회까지 한번 가서 공익 제보 하자고 이렇게 제안하려고 했죠.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너무 안에서 저를 계속 공격을 하고 예. 있고 계속 저한테 이제 죄를 덮으려고 좀 하는 걸 봤을 때는 제가 가서 공익 제보 하세요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처음에 이제 방송 나와서는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명 대표님 우리 과거에 이런 네네. 인연을 가지고서 해주세요라고 맞습니다.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어느 시점에는 비공개로 변호사 통해서 명 대표한테 직접 면회까지 한번 가서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자라고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워낙 바깥에서 공격을 좀 얼토당토 안 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 네. 또 여전히 제가 하는 이 말도 뭐 저는 요즘 듣는 이야기가 뭐 시청자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사기꾼 그리고 양아치 뭐 이런 표현을 제가 듣고 있어서 야 이거 정말로 명 대표한테 가지고 있는 저희 기본적인 신뢰가 이런 수준이었나라는 것인데 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가 진실이 뭔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유불리에 대한 것들로 가면은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민심이 판단하고 여론이 판단하는 것을 왜 우리가 재단해서 이건 이래서 유리하다 저래서 불리하다라고 할 게 아니다. 그 사실 요즘은 저도 욕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왜 스펙스 이미지만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원래 강국장도 공익제보 그리고 김태열 소장님도 공익제보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했지만 결국 그 순수한 의도도 이제 명태균에게 놀아남으로써 공익제보자 두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는
신 교수는 차라리 내 공익제보 안 할게. 그럼 명태균 너 공익제보 해라.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공익제보 안 돼서. 네. 예. 본인이 소원한다잖아요. 강혜경 공익제보 취소해라. 예. 취소할 의향이 취소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그만큼 공익제보가 중요하니까 네, 전체 네. 정권 공익제보 취소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좀 할 정도로 본인이 갖고 있는 진실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명태균에게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해가지고 유무죄를 판단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나는 지금 무죄인데 왜 당신은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받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거는 당사자 간에 할 일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이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두 분을 공격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명태균에게 저는 시간이 많이 없다. 지금 이성은 씨 부인도 보고 계실 때고 남상권 변호사는 인간적 신뢰를 가지고 저하고 통화를 하지만 명태균은 뭐 감옥에 있는데 볼 수 있겠습니까만 진짜 판단 잘해야 한다. 지금도 이게 계산과 거래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겠다고 하는 이 방식이 첫 번째 먹힐 것이냐, 두 번째 받아줄 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러나 저러나 특검으로 가면 알아서 수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지금도 본인이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풀 수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제기를 하면 명태균은 양아치다, 사기꾼이다, 다 범죄자 옹호하고 있다, 너희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폄훼를 해버리니까 접근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듭니다. 네네.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배우자 같은 경우는 예. 오히려 저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은 실제로 씨랑. 이제 배우자인 이성은 서로 씨하고 아는 사이고 근데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도 좀 안 됐긴 안된 마음은 부분이 아프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저를 SNS나 이 그 언론사 쪽의 기자분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강혜경 사기꾼 횡령범인데 왜 출연시키냐라는 항의를 직접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그 또한 이승은 씨 범죄입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사기꾼 행위보면 괜찮네요. 뭐 양아치라고는. 아니 그래서 저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 카톡 주고받는 또 페이스북에 다 올려놓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정교한 저자가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겠다라고 예단과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찌됐든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옳다 바르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저희들 공익제보자로서 충분히 보호하고 있고 이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끝까지 공익제보가 되길 바랐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정치권도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저런 자료를 다시 보니까 결국 이준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준석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명태균이 마지막까지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오늘 이 방송을 했다는 것이고요. 요즘 근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생계 유지는 좀 하시나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지금 뭘 진행하고 있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공판 준비길이 잡혀 있고 네. 아마 3월 달부터는 매주에 재판을 하는 걸로 변호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죄에 대해서 모든 게 알려지다 보니까 어떤 뭘 특별하게 지금 하려고 하더라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사건 자체가 모든 게 좀 종결되고 예. 어떤 나에 대해서 어떤 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값도 모든 게 치르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힘든 상황 제가 잘 알고 있고 요즘 강희경 국장은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솔직하게. 일단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은둔 생활했습니다. 딱 은둔 집에만 생활, 예. 있었고 밖에 안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고소 고발건으로 해서 저를 계속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는 지금 일단 수도비 된 상태고 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 피고 고발인 조사가 지금 계속 어떤 겁니까 지금? 일단 어제는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을 예. 고발한 건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참고인으로 받으러 조사를, 예. 경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고 예. 내려갔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원희룡이 저 고소했던 거 명예훼손으로 했던 거. 네, 그리고 이제 조은희 건, 박형준 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